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번주에 제가 예고해드리기를 주말에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그랬고 전 영상에서도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이준석식 정치는 끝났다 하고 영상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준석식 정치는 끝났다.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일막일장은 끝났다 하는 건데요. 향후 이준석을 다시 불러낼지는 국민들의 민도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고 또 정치 지형이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당분간 향후 5년 동안 이준석의 정치는 재생, 재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그거를 내가 전번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이 지금 정치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윤석열과 1대1 대립 구도를 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준석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과 윤핵관들, 친윤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정치적 정당성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그 정치에 있어서는 보통 평론가들도 그렇고 필부인 고고TV도 말하기를 정치는 명분이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혹시나 이준석이가 지금 자기 도구마에 갇혀서 매몰되는 과정이 아닌가. 정치적 정당성이 정치적 절당성보다 정치적 정당성이 정치적 절차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그 카테고리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준석의 징계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 그거 하나뿐이 없어. 그죠? 징계하고 비대위한 거. 그거 두 개뿐이 없어, 현재는. 그리고 조기 전대로 가서 이준석을 막는다.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그 국민들이 찬성 안 할 거예요. 쓰레기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는 윤핵관화된 늙은이를 제외하고 그걸 인정 안 할 거예요. 국민들의 60% 정도가 이준석이가 절차적 정당성에서는 우위에 정하고 있다고 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정치적 정당성이다. 정치적 정당성은 보수와 우파, 보수 우파 대 좌파 진보로 가지고 중도가 중간에 팍 박혀 있는데 75%예요. 그들이 윤석열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쫓아내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러나 국가 존립의 위기, 국가 축을 흔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 생각한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이준석한테 이지매를 가고, 이지매도 아니야. 이준석이가 더 이지매 많이 가했어, 사람들한테.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자기 세력을 국힘에서 확보하려는 것을 보고 절차적 정당성이나 그 피폐한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만이고 불안하지만은 그럼 국가의 축이 어디 갈 것이냐. 대통령 중심주의에서 과연 대통령을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깨고 들어가고 1대1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용인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응? 그러면 이준석이가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준석이 과연 윤석열의 대체제가 될 것인가? 윤석열이 물러나고 윤석열이 흔들린다면은 이준석이가 그 빈 공간을 잡고 국가의 중심축을 잡고 이준석이가 대통령 역할을 해줄 것인가? 윤석열을 쫓아낼 것인가? 그 의문점에 국민들은 이제부터 그 의문점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점을. 그래서 국민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정치는 더럽고 지저분하며 아주 흑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은 익히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준석이가 그걸 파고 윤석열의 약점과 과거 어록과 과거 행위를 파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저게 옳은 것인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윤석열 전에 문재인 전에 박근혜 전에 노무현 전에 이명박 전에 노무현 전에 김대중 전에 김영삼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신구 권력의 갈증을 거쳤고, 그래도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준석이가 그 알량한 기량으로, 알량한 기술로 그걸 뒤엎으려고 한다 하는 거 국민들이 눈치챘고, 고고TV는 벌써부터 그런 경고 방송을 많이 해드렸다. 국민들은, 우리들은 필부인 고고TV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치인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에, 권력이 없기에,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너희 국가가 윤석열과 대통령과 국힘 당대표인 이준석이 그렇게 너희끼리 싸우고 질주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너희보다 더 크다는 거죠. 국가는 개뿔? 내 가족이 더 크고 내가 더 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 저변에 깔린 국민 5천만의 민심인 거죠. 그걸 갖고 얘네들이 싸우는 거야. 둘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적에 국가를 흔들지 말라는 기준은 있죠. 하려면 혁명을 한번 해보라. 혁명을 깜냥한다는 게 말꼬리 잡고 이준석이가 저렇게 질주하는 걸 보면은, 레닌같이 질주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삶에 바쁘고, 우리는 국가 보위에 바쁘고, 군인, 경찰 이런 애들은, 우리는 수출 여군이고, 세계 경제 글로벌에 우리는, 글로벌 경제 무역 전쟁에 우리는 참전해야 되고, 우리는 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노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는 것이, 그럼 누구한테 표를 줄 것인가? 정치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차라리 혁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혁명할 구조, 지금 분위기는 안 돼 있고, 혁명할 그룹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라를 흔들지 마라. 좌나 우나. 그래서 너희 정치인을, 대통령을, 국힘 당대표는 우리는 너희를 대리인으로 세웠을 뿐이다. 대리인으로. 너희는 우리의 모섬이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표가, 우리의 힘이 어느 쪽으로 쓸지 너희 다 썰려나간다. 그걸 이제부터 볼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준석이를 제가 띄웠고, 대세론을 몰고 갔고, 이준석이를 차기 대통령까지 까미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준석이가 대선 경선 과정부터 보니까 그런 깜냥이 안 되더라. 고고TV가 보니까.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이준석의 말폭탄과 말의 성찬, 좋게 말하면 말폭탄 말의 성찬은 좋게 말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말꼬리 잡기, 현란한 그 혀의 놀림, 그거를 보는 순간 고고TV는 지금 충격에 빠졌다. 저 정도뿐이 안 되는가? 나이 38살, 곧 2살, 2년만 있으면 40살이 중년이 들어가는 게 38이면 중년이에요. 그런 친구의 생각이 저것뿐이 안 되는가? 내 과거를 생각하더라. 내가 38세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 그게 아마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 대단히 많을 거예요. 깜냥이 안 되더라. 윤석열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갖다 절차적 정당성을 공략하는 건 좋으나, 그럼 그대가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인물인가? 그걸 본다는 거죠. 이준석은 지금 아주 강한 도구마에 갇혀 있어요. 강한 자기의, 에고리스트야, 에고리스트. 강한 자기에 갇혀 있고, 자기 세상의 도구마에 갇혀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런 사람 지금까지 오는 게 바로 안철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모든 문제가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준석은 뭐 깔량한 12년의 정치 역정, 김종인 씨한테 정치를 배웠고, 박근혜한테 정치를 배웠고, 유승민한테 정치를 배웠고, 그죠? 박근혜가 무너지는 거에서 바른정당을 갖고, 황량한 벌판에서, 그 소규모 정당의 보수개혁을 위해서 싸우고 제3세력을 키우다가, 그게 힘에 붙여가지고 다시 국힘으로, 미통당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알량한 12년의 정치 세력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다. 고고TV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같이 탈당한 장제원이나 권성동은 탄핵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어. 박근혜 탄핵 추진위원장. 그런 애들이, 이준석 모두가 무식하고, 깜냥이 덜하고, 논리적 언변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공경에 빠졌겠느냐. 권력에 줄을 서다가 공경에 빠졌지.
그죠? 박근혜를 밀다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지금 윤석열 쪽으로 윤핵관을 밀다가 지금 공경에 빠지고 있고. 그럼 뭐야 너희들은? 박근혜도 탄핵됐고 윤석열도 지금 심리적 탄핵에 들어갔고 뭐야 너희들은?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권력을 갖다가 향유하기 위해서 그랬겠는가? 그럼 이준석이는 권력 향유를 안 했느냐? 당대표라는 게 권력이었고 사실상의 집권 여당이므로 2인자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행사 못하고 그거 하나도 유지 못 시킨 이준석이가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이준석이 대통령 만드는 과정은 그건 김종인 씨가 다 한 거예요. 김종인 씨가. 그리고 일반 국민이 다 한 거야. 이준석이 한 일은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다고. 25%. 그 물론 199%는 윤석열의 책임이고 국민이 25%가 더 문재인을 치고 이재명보다 더 지지를 했음에도 0.7%인 것은 그건 전부 다 윤석열의 책임은 99%. 거기서 1% 정도는 이준석이가 그것도 자폭 과정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고 이준석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밀어올린 대통령인데 지금 와가지고 나는 양도구역을 팔았고 윤석열이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나는 나갔다. 그거 전부 다 김종인 씨가 한 거라니까. 오늘 밤 9시 반인가 뭐 강적들 TV조선 저와 같은 똑같은 말을 김종인 씨가 방송할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12년의 알량한 정치력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당을 개혁을 주도해야 되며 내가 윤석열을 척결해야 되며 그죠? 내가 전체 정치권을 갖다가 개혁시켜야 되며 나 아니면 당대표 할 사람이 없고 나 아니면 개혁의 주체를 깃발을 걸 사람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이준석이가 논리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명멸하는 정치인은 엄청나게 많았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도 튀어나올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신진 세력도 지금 튀어나올 것이에요. 강한 자기 도구마, 강한 자기의 에고니스트, 강한 자기의 또는 강한 나르시즘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공격하고 전체 정치권을 공격하고 있다. 국힘 내부의 전체 정치권. 저도 요새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으니 저것들은 고고TV는 저것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돼요. 이준석이는 지금 국힘 내부 투쟁인데 이념 투쟁도 아니다. 노선 갈등도 아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 왜 나를 쫓아내느냐? 왜 나한테 책 있다고 안 줬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국힘 쪽에서나 정부 대통령제 중심제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밀은 대통령이나 일단 국정 안정을 해야 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고 기반을 쌓아놓고 정비를 해야지 민주당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명분을 윤석열이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 이준석이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윤석열이가 가져간다고 봐요. 이준석 정치의 실패는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 전작년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약자를 갖다가 공격하지 말라.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2030 남자애들 일부가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제 주위에 우리 애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 애 친구들은 상당히 여유롭던데 남녀 애들이 같이 막 잠도 자고 말이야. 섹스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술 먹으면서 걔네한테 물어보면 남녀 갈등이 어떨까?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 걔네들끼리 그냥 그거요. 걔네들이 띵 도는 애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건 몰라. 관심 없어. 남녀 갈등 2030을 갖다가 갈라치기 했으면 이제 와가지고는 국힘 내부를 갈라치기 하고 또 모든 보수 태극기 세력도 보수고 고고TV 같이 태극기 세력은 그 태극기를 갖다가 들고 나가는 사람은 나 뭐라 안 그래요.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를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놈들 그런 놈들은 뭐라 그러는지 그런 놈들은 보수 아니야. 그 유튜브 운영자들 태극기보다도 보수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도 보수고 친윤이든 친박이든 그 사람도 보수야. 동질성 가지니까.
그런 모든 보수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이준석이가 하고자 하는 건 뭔가? 그럼 보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50대 50, 좌우 50으로 나누면은 보수의 50에서 35% 내지 40%가 기존 보수인데 그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나머지들을 갖고만 싸울 것인가? 지금 75년의 전통 보수 모든 보수를 그런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리고 50, 60, 70, 80은 죽여야 된다. 50, 60, 70, 80이 윤핵관이고 그들을 지지하는 지역구 주민들이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나서 남는 게 뭔가? 그런 지금 이준석이가 말한 2030 남자들도 10대들이 곧 그들을 치고 들어와서 꼰숙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물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사회 헤게모니나 사회 헤게모니를 갖다가 너희가 유지할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준석이 따라다니는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국가 철학이 뭐며 국가를 리드할 헤게모니가 뭐며 국정 철학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게 단순화가 표현되면은 정권 타도, 정권 창출, 정당의 목적은 같은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고 거기서 정권을 창출하는 게 정당의 목적인데 이준석이 그럼 너는 뭐냐? 당내 개혁을 하려면은 너의 반대하는 친윤들을 설득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당대표가 된 내가 다시 출마할 것이며 내가 당대표를 출마하면은 윤핵관의 은퇴를 하는 길을 돕겠다 하면은 끝난다. 내가 이긴다. 윤핵관들은 다 달아난다. 윤핵관들을 도태시키는데 국민의힘의 과제다. 지금 국힘에 보면은 90%가 윤핵관 친윤이면은 너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갖다가 도태시키겠는가? 그럼 창당을 해라. 아니면은 그들을 쫓아내라. 그게 당대표가 내가 쫓아내겠다? 그런 세력이 없지 않는가? 말잡기에 말꼬리에 불과하고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네가 윤핵관을 쫓아내지 못하면 네가 창당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슬슬 기어나오는 자유우파 유튜버들 쓰레기들과 윤핵관의 이준석 고리야 신당 창당문이 나오면은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나뉘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이준석의 멘토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종인, 그 어르신, 83살 먹은 어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권 탄생부터 이때까지 정국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의 멘토라는 유승민. 김종인 씨도 이준석한테 그만둬라. 대선 끝나고 미국 가서 공부 좀 하는 게 와라. 싫다. 이준석이가 지금까지도 점점 작아지고 있고 상대편에 대한 공격만 하고 약점만 파악하고 상대편의 과거를 덜쳐내며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유승민이가 지금 보면 정치적인 순발력이 대단히 떨어지는데 유승민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유승민을 갖다가 자꾸 끼워내고 있어요. 국힘 당대표가 저러면 안 된다. 그건 좌파나 진보나 보수나 우파나 그 진박 친박 유승민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그 늙은이들과 그 다음에 윤핵관으로 태야된 그 일부만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의 민심은 이준석의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다. 더 이상 저래가지고 못 산다. 유승민이 한번 당대표 해봐라.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유승민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나는 윤핵관을 도태시키는 게 과제다. 이제 유승민은 윤핵관을 도태 못 시킨다. 김기현도 안 되고 안철수도 안 되고 나경원도 안 되고 유승민도 안 되고 당대표로 부적절하다. 여기에 왜 유승민까지 같이 말을 해? 윤핵관들은 자신감 있게 제지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를 원한다. 그러면은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들이 유승민을 제지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도 그렇게 하지만은
유승민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마음대로 해. 윤핵관 너희한테 내가 무릎 꿇을게. 그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놈이 이 자식이 말이야 하는 짓 보면은 모든 걸 갖다가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 하지 왜 나왔니 너는? 왜 지금 그러고 있니? 어떤 전당대회 주제가 나오든 그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걸 물어야 한다. 그럼 유승민 같이 유승민 같이 말에 상징성이 있고 유승민 같이 말이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보다 낫지. 내가 이준석이를 갖다가 원래부터 이러면 안 된다 그랬고 이준석이 그만해라. 너가 살기 위하고 전체 국민이 살고 또 너를 위해서 떠나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점점 들어가니까 지가 몰키고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화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은 안 되고 나만 된다는 거야. 이거 끝나는 거지 이준석의 정치는. 그런 유아독존식이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국민이 절대 리더로 안 세우고 정치인으로 안 키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국민에 대한 겸손이 없고 겸양이 없다는 소리예요. 국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유승민이 연대론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치 행보를 같이 했다고 해서 꼭 당면한 선거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다. 아니 그건 당연해. 그건 당연해. 저도 정치는 변화해야 되면 정치는 통태적으로 생물적으로 움직이니까 유승민의 과거와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크루즈업 시켜서 공통분모 교집합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는데 꼭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같은 진영에서 정치를 했지만 꾸준히 유 전 의원에게 지적해 온 게 있다. 이거 나도 다 알아. 그것 때문에 항상 그러죠. 선동력이 없다. 폭발력이 없다. 항상 말을 갖다가 선비 논리적으로 한다. 대중 선동력이 없다는 거. 얘도 똑같은 말을 해.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분의 역량에 비해 넘지 못했던 허들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고 고전할 것이다. 그럼 네가 넘을 수 있어? 네가 넘을 수 있냐고. 너가 지금 넘으려고 당대표가 돼서 1년 동안 투쟁을 했고 혁신위도 세우고 뭐 PPAT인가도 했고 네가 넘을 수 있냐고 이놈의 자식아. 못 넘는다는 거지. 못 넘고 이를 쫓겨난다는 거지. 너의 깜냥을 사람들이 다 봤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과 비하를 하지 말고 잠시 물러나라. 이준석의 정치 끝났어요. 유의원이 못 넘는 그 정치 역정을 그럼 네가 넘겠다는 거 아니야. 너는 유승민 의원보다 못해. 아무리 유승민이가 저렇게 선비기질을 갖고 올곧게 정치, 넌 올곧은 정치도 못했어. 유승민에 비하면은, 김종인 씨에 비하면은 이준석 정치는 끝났어요. 이준석식 정치는 끝났어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면은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그걸 하지 않으면 2보 전진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걸 하지 않으면 이준석 정치는 완전히 끝났어요. 국민은 이준석의 갈등 유발자. 배신자 그거는 늙은이들 하는 소리고 국민은 이준석한테 갈등 유발자. 소피스트가 못돼. 궤변론자. 자기애가 강한 정치인.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만 생각하고 자기 정치만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매김을 할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소리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준석식 정치는 또는 이준석 정치는 일막일장에 막을 내린다. 끝났다. 작심하고 한 말이에요. 작심하고.